네, 오늘의 핫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슈톡톡 시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5%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계대출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금리 인상 흐름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계속 미국 영향이 아무래도 크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 돈을 떼우는 도매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미국의 영향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국내 금리는 사실 그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쭉 제자리인데 동결이죠.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 기대 심리가 현실화되면서 이게 또다시 금리를 올리고 이런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여름에는 그래서 변동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 그 신용이 좋은 분의 경우에 한해서 뭐 한 3% 중반 또 뭐 조건이 좋으면 초반까지도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벌써 변동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중반까지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포인트 이상 현재 올랐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거네요. 근데 결국은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 특히 이제 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이제 내가 한 달에 내야 될 대출이자 이제는 보통 이제 거치식이 요즘 짧기 때문에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 요즘 시스템을 생각하면 그렇죠. 이자 상환 부담이 상당히 커지겠는데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원리금 동시 상환이 요즘 그러니까요.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소비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코리아 셀 페스타라는 것도 진행을 하잖아요. 예, 예, 예. 메르스 사태 이후로 그렇죠. 올해 4년째이고 그 같은 이름으로 진행한 건 3년째인데 그 갚아야 될 이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쓸 돈이 줄어드는 거죠. 뭐 1년에 그렇죠. 10만 원만 늘어난다고 쳐도 뭐 2, 3인 가구가 많다고 하면 회식 한 번, 외식이군요. 집에서는 회식이 아니고요. 집에서 외식 한 번 할 돈을 아끼게 된다. 다른 데 네. 써야 한다. 이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소비에는 좋지 않을 겁니다. 그게 왜 뭐 좀 어려운 말로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내 지갑에 돈이 뭐 한정돼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뭔가 다른 데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면 결국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민간 소비가 거시 지표들 보면 민간 소비가 시원찮은데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민간 소비가 좀 좋아지기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네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사실 민간 소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 당장 이번 주에 우리가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나올 텐데 그러게요. 예. 거기 소매 판매액 지수라고 해서 뭐 유통업체에서 얼마나 판매가 잘 됐는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경기가 그다지 체감하기에 좋다, 돈을 많이 쓴다 이렇게 느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경제 성장률 뭐 앞서도 떨어진다는 얘기 자꾸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별로 좋은 소식들은 없는데 우리 좀 오늘 금리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우리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년 조금 더 되는 사이에 한 1%포인트 이상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으로 1%포인트 정도의 금리가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는지 한번 그런 수치가 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전체 가계 대출을 놓고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한 1,500조 조 원 정도 정도 되죠. 가계 네. 대출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0.25%포인트 정도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가구가 갚아야 하는 이자 부담이 연간 5조 원 정도 늘어납니다. 0.25%포인트 오를 때. 그렇죠. 이게 0.25%포인트를 감안한 거 아마 보통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움직일 때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예, 예. 0.25%포인트 정도 조정을 하기 때문일 텐데요. 각자 그 각 가구의 소득 그리고 대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가구가 느끼는 바는 사실 좀 차이가 있을 그렇죠. 거고 특히 자영업자들 과당 경쟁 속에서 그 여러 군데서 대출을 받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꽤 많습니다. 한 15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크게 이자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를 보면 근로자별로 이제 이자 부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자영업자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가 아주 가장 두드러지게 이자 부담이 크군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소득이
고정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과당 경쟁 속에서 우리가 소위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작은 규모의 가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2군데 이상, 많게는 3군데 이상에서 돈을 빌린 영세한 차주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조금만 올라가도 글쎄요.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사실 장사가 잘 돼서 뭐 한 달에 버는 돈이 좀 넉넉하면 괜찮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들 상황이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더더군다나 지금 뭐 열에 8개 정도가 뭐 폐업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열에 9개까지 폐업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이제 더 수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근데 결국 이제 사실 금리가 계속 올라도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금리가 낮으면 별 걱정 안 하는데 지금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5% 근처까지 육박을 했고 올해 안에 5%를 넘어설 수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전에 우리 한창 금리 높을 때 수준으로 이제 회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문득 드네요. 그렇죠. 꽤 많이 뭐 회복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자로 생활하셨던 분들은 예금 이자로 쓰면 그렇죠. 회복이라고 보시는 예. 분들 계실 텐데 대부분의 그 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 변동금리가 아마 대부분 더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정금리에 비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 시작하는 소위 말씀하신 그 시작하는 금리가 좀 낮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동안 해서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자 부담을 더 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월 주택 대출 상환 부담이 뭐 아시아에서 최고다라는 아시아개발은행 ADB 보고서도 있었고. 근데 이제 사실은 대출에 대한 수요는 뭐 지금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뭘 관리를 받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대책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부도 꾸준히 그 중금리 대출 정책 금융 상품들을 많이 내놨었죠. 뭐 예. 예컨대 뭐 바꿔드림 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정책의 목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사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고금리 대출 뭐 그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돈들 이런 것들을 중금리 대출 이하로 낮춰보겠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그 대환 대출을 받으러 가면 잘 안 해주더라 이런 반응이 또 많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서류를 뭐 수십 가지 내야 한다더라 아니면 본인의 상황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더라 네.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해주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 좀 지원하는 정책은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시적인 정책도 필요할 거고 조금 뭐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영업자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이게 너무 과밀화돼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보고 나가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격하게 이제 반발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너무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표현이 구조적이라는 걸 우리가 워낙 예민하게 생각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뭔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예 차제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죠. 그렇죠. 그 한계 가구들 그리고 특히 한계 자영업자들 그러니까요.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치킨집, 김밥집, 네. 커피집 이런 거 하다가 대출이자도 못 갚는 지경에 이르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소위 객단가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한정된 공간 안에 너무 많은 업종이 경쟁을 하다 보면 한 가게가 확보할 수 있는 손님이 많을 수가 없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일부는 혹은 경쟁력을 좀 상실한 분들은 재교육을 통해서 다른 산업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글쎄요.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언제까지 거기에서 그 가느다란 끈을 잡고 버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점점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뭐 내년에는 예. 최저임금도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미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시적 또는 거시적 정책들이 같이 이제 구사가 되지 않으면 계속 미봉책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다가 끝날 수 있는 부분이라 어쩌면 지금이 그렇게 해야 될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임계점이 온 거라는 그런 지적도 이제 그래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가볼까요? 광명시가 정부의 공공택지